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백일역 근처 아파트와 검노프 어떤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다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지다가 더 떨어질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단 백일역 근처 아파트와 검노프, 검단 백일역 근처 아파트하고 검노프 두 개 고민 중인 분들 많던데 서울 출퇴근과 미래가치까지 보면 어디가 더 나을까요? 검단이 더 저렴하던데요. 오늘 올라온 글인데요. 어제 올라온 글이네요. 어제 23년 1월 23일 올라온 글인데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 백일역 근처가 더 비싸던데요. 역에서 먼 곳은 싸지만 요 글만 보면은 그 역시 역세권이 아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에서 먼 곳은 싸고 역 근처는 비싸고 고민하지 마시고 검노프 선택요. 검단은 2기 신도시의 자치구로도 예정된 곳입니다. 검노프는 인천에서도 손꼽히는 리조트 단지의 호화 아파트이지만 부동산은 입지가 첫째입니다. 미래는 검단이 단연 우위로 보여지네요. 역세권 검단의 한 표. 닥치고 역세권 진리. 백일승.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은요, 부동산은 입지라 그러는데 입지는 검단 신도시가 검노프보다 좋다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올라온 글인데요. 1월 24일 인천은 하락 중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일주일 전 대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 자료를 이렇게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요. 1위 주안파크 자이 플래티넘 25평짜리가 7,960만원 떨어졌답니다. 마이너스 7천, 일주일 만에 7,900만원 떨어졌답니다. 호반소민 송도 36평 마이너스 3,500만원. 그 다음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30평 마이너스 2,500만원. 인천 검단신도시 신안인스빌 37평 마이너스 2,200만원. 청천 프로지오 25평 마이너스 1,500명. 서해 그랑불 27평 마이너스 300만원. 점점 줄어드네요.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 뷰 34평 마이너스 80만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올라온 거라 댓글도 별로 없습니다. 댓글 보면은 잘하셨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오늘 올라온 글이에요. 이걸도. 근데 인천 상승 중. 아까는 인천 하락 중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천 상승 중. 일주일 전 대비 1월 7일에서 13일. 이것도 똑같이 기간도 똑같습니다. 근데 1위가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35평 9,500만원 플러스 났습니다. 4억 4천만원에서 5억 3,500만원 올랐어요.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26평짜리 플러스 7,630만원 60만원 7,360만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34평 플러스 3천만원.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 2차 더 34평 1940만원 올랐습니다.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 2차 더 33평
1390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37평 880만원 올랐고요. 호반서밋 송도 35평 765만원, 영종 신명 스카이뷰 주얼리 24평 300만원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천 상승 중입니다. 폭등열차 시동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인천 하락 중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막 반대 댓글을 막 달았어요. 자료까지 보면서 막 이렇게 돼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작년까지 몇 년 동안 쫙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오르다가 작년에 꺾였죠. 꺾여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반토막 난 데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게 몇 년 동안 2014년부터인가 서서히 오르다가 갑자기 작년에 막 끝자락에서 폭등을 했죠. 그런데 오르다가 갑자기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부러지는 건 어떻게 느끼냐, 요 밑에 저점을 선을 긋고, 이게 차트 매매 기본인데요. 이게 오를 때 그냥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올라요. 그럼 이게 상승 추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선을 쫙 긋고 여기서 선을 쫙 그으면은 이게 맞아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이게 부러지잖아요. 그럼 이게 상승 추세가 깨진 겁니다. 이때부터는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죠, 이거는. 그러다가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저점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맞게 요 안에서만 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요. 이거는 또 하락 추세가 끝난 겁니다. 이게 차트 매매 보는 분들이 그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쭉 하락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같은 날인데, 같은 기간 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은 오른다, 어떤 사람은 내린다. 이런 게 뭐냐면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고 뭐 올랐다 내렸다 바닥 따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했는데, 한 사람은 오른다, 한 사람은 내린다. 이거는 바닥 따지기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바닥 따지다가 갑자기 폭등할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할 기미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자꾸 부양책을 써요. 이게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너무 떨어지니까 자꾸 부양책을 써요. 부동산 부양책을. 막 규제 지역도 해제시켜주고, 막 금리도 지금 막 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떨어졌어요. 나라에서 막 자꾸 니네 금리 자꾸 그렇게 너무 올리지 마라 막 그러고 압력을 가하니까 내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떨어졌다가 자꾸 부양책을 쓰니까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살 사람 없으니까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또 부양책을 씁니다. 그럼 또 올라요. 그러다 또 경기가 안 좋고 살 사람 없으니까 또 떨어져요. 바닥 따지기를 했는데 이게 짧게 딱 끝나고 바로 반등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좋은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여기서 더 폭락하지는 않지만 폭등도 안 나오는 이런 바닥 따지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의견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금방 올라온 자료인데요. 2023년 1월 24일 9시 47분이니까 조금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인천광역시 최근 7일간 등록된 신고가 내역입니다. 1월달 4주차
해당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 자료입니다. 국토부 등록일 기준 조회와 월별 조회도 가능하며 각종 랭킹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지역명 버튼을 선택 시 다른 지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랭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실거래 신고가 랭킹 2016년 이후 거래 기준. 그러니까 이번 달 4주차에 나온 겁니다. 근데 1위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87평방미터 6층인데요. 4,300만원 올랐답니다. 일주일간. 그 다음에 2위가 인천시 서구 과자동 25평짜리 4천만원 올랐습니다. 3위 만수 주공 6단지 남동구 만수동 2,300만원. 4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우리 동네네요. 스위트리아 아파트 2천만원 올랐습니다. 5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이동. 미추홀구가 많이 나오네요. 60.45평방미터인데 1,500만원 올랐고요. 같은 5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500만원. 6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00만원 오르고요. 7위는 인천광역시 부평 인스테이션 9평짜리 500만원 올랐습니다. 8위 계양구 작전동 16평짜리가 400만원 오르고요. 9위 인천광역시 부평구 7평짜리인데 20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올라온 글이라 댓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뭔가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카페 글을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제가 이제 부동산 초보 불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설명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저도 공부가 되면서 구독자님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 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유튜브를 찍으면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변화되는가?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주구장창 안 좋은 분위기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모든 하락할 것만 같은 자산시장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니다. 아직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렇죠. 체감되기엔 미비하거나 지역 간 개인가 차가 커요. 우선 11월 전후 레고랜드 사태와 연준의 기준금리 6회 이상 폭등각으로 다들 기죽어 살고 있었죠. 심지어 정부는 연쇄 부도 걱정에 유동성까지 공급하고 채권시장을 안정시킵니다. 최근 코인의 반등세가 무섭습니다. 뉴스 보니까 코인 급등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점 대비 급반등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그러기 힘들지만요. 그래도 떨어진 폭은 코인, 주식, 부동산 순입니다. 여튼 지하 7층 이상 떨어지더니 지하 3층까지 오르기도 하네요. 호호. 주식은 선반영 구간인데 반등세 중이고 부동산은 다릅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요. 우선 금리가 인상 아니 인하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변동 시점에 따라 다르나 우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한은은 0.25% 올렸는데요. 근데 그거 보이시나요? 6% 적금 금리가 순삭 사라지고 4%만 남았네요. 저도 저기 은행에 그 부인 통장에 예금하러 갔는데요. 5.3%로 예금을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예금 2천만 원을 찾으러 갔는데 2천만 원 찾아서 주식시장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이제 없어요. 근데 2천만 원 찾으러 가서 지금 금리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랍니다. 기준금리는 0.25% 올랐는데 왜 5.3에서 5%로 떨어졌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답니다. 은행 이자 장사 서민들 곡소리에 정부도 발언을 합니다. 이자 장사 그만해라. 너희만 성과금 잔치. 이놈들. 역시 금융은 통제가 있나 봅니다. 여튼 금리 인하는 부동산 구매력 유지력에 힘에 큰 도움이 줄 것 같습니다. 또 11, 12월 대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1월입니다. 1.3 대책 발표로 청약시장 살리기, 주택 구입 유도가 일부 반영되고 작년 증여성 직거래, 처분 조건부 급금매는 잠기기 시작합니다. 또 매물 거두기에 더해 전세 거래량도 증가하고 더 떨어지기보다 그 가격이면 월세 내놓는다. 내가 들어가 산다. 대출받아 잔금 친다 등 버티기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오른 듯 0.5% 이내 상단 확인 중. 역전세도 입주단지 외에는 떨어질 만큼 가고 있죠. 매매가 대비 50%도 무너진 것이 그 반증이죠. 정리합니다. 1. 급한 매물 정리 중. 2. 금리 인상 아니 인하 중. 3. 전세 거래 증가 후 바닥 다지기. 4. 서서히 경기 침체 우려로 경기 살리기. 정부 당근책이 나오고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사실 더 규제 완화해서 당근책 제시로 선회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반영은 안되고 어느새 공포에서 적응 받아들이기, 더 나빠지지 않으면 버텨본다의 의지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주 조심스레 바닥을 다지거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느낌을 공유해 봅니다. 저도 멋진 글 잘 보았습니다. 달라진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진은 검단 신도시 조형물입니다. 그 법원 검찰청 옆에 그 공터에 이런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이거 계획이 아니라 벌써 설치되어 있습니다. 곧 반등이라는 의미이신지 감사합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도 보면은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월급은 안 올라요. 월급은 안 오르고 지금 올해 경기 침체라 대기업들이 사업 모집을 잘 안 합니다. 사업 모집을 잘 안 하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 보면은 대학교 졸업했는데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우리 때는 막 상고만 졸업해도 은행에 취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 나와도 은행에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은행도 지점을 자꾸 줄이고 자동화기기 이렇게 있는 거 그것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리고 회사들도 생산직 회사들도 자꾸 자동화기기를 들여놔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자동화로 자꾸 하니까 이 차는 많이 팔려도 사람은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는 자동화가 더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 모집할 필요가 없고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 상류층이나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100만원 가지고 비트코인 시작해서 100억까지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10,000원만 있으면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를